회장과 간병인 금지된 관계의 진실은? 지방 요양병원에 입원한 67세 대기업 회장 이정우. 그가 42세 간병인 한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병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병실에 머물며 사담을 나누고 다른 환자들과 달리 그녀에게만 웃으며 손을 잡는 장면까지. 돈이 있으면 뭐든 되는 거야. 저 여자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어. 병원 복도에 도는 악성 루머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과연 나이차 25살, 사회적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었던 소원,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방의 낡은 요양병원. 오후 2시가 막 넘은 시각,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병인 한선아는 5번째 환자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작은 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일상이었어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80살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 선아는 환자들의 표정만 봐도 그들의 기분을 알 수 있었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꼭 선아의 마음처럼 말이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왔어요. 선아야, 잠깐 와봐. 수간호사 박진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아는 서둘러 간호사실로 향했죠. 진희는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 내일부터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있는데 내가 전담하게 될 거야. 진희가 말했습니다. 특별 환자인가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 대기업 회장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말기 간암으로 비밀리에 치료받으러 온다는 거야. 병원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어. 선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별한 환자를 맡는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치매 남편 옆에 누워있던 선아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오는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 재벌 출신이라면 까다로울 텐데. 다양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 이름이 뭐야?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선아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죠. 당신 이름은 김성호예요. 우리 결혼한 지 25년 됐죠.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누웠어요. 선아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선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 환자를 맞이하기 전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병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점검했어요. 오전 10시에 도착 예정이에요.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선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전 10시 정각, 병원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어요. 이정우, 67세의 남자는 30살 젊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죠. 이정우 환자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선아에게 알렸어요.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과 창백한 얼굴색이 그의 병세를 말해주고 있었죠. 비서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전담 간병인이시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선아입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선아가 공손히 답했어요. 정우는 선아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것 같았죠. 비서가 당황하며 중재했어요. 회장님은 타인과 접촉을 꺼리시는 편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해주세요. 선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벌 출신답게 권위적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움 속에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식판을 내밀었어요.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역국과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정우는 선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힘이 나세요. 약도 먹으셔야 하고요. 싫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선아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환자의 거부가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배고프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선아가 나가려는 순간 정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선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등을 돌린 정우의 어깨가 외롭게 보였어요. 오후 3시 정우가 처음으로 선아를 불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죠. 선아는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어요. 정우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아가 물었어요.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정우는 처음으로 선아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한선아입니다. 선아. 정우가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점차 선아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어요. 선아 역시 그의 성격을 파악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혹시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어느 날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죠. 가족은 없어요. 아들들이 있긴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외로우시겠네요. 외로움은 익숙해요. 정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정우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선아는 밤새 간호하며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어요. 정우는 반정신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렸죠. 조동만 씨. 선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동만? 그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정우가 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우의 열은 내려갔습니다. 선아가 죽을 끓여주자 정우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제가 뭔가 말했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열 때문에 조금 헛소리하신 것 같긴 했지만요. 선아는 조동만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병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재벌 환자의 전담 간병인이 된 이유를 둘러싼 추측들이었죠. 정말 이상해. 왜 하필 선아를 전담으로 지정한 거야? 한 간호조무사가 수군거렸어요. 돈을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소문들이 선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정우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인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어요. 선아가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신경 써주나요? 저는 그저 환자일 뿐인데. 선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일까? 정말 그냥 환자로만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제게는 특별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정우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 있었어요. 그 미소 이후 정우와 선아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선아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선아 씨는 가족이 있나요? 어느 날 정우가 물었어요. 네, 남편이 있어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지만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졌나 봐요. 선아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부모님은 어떠세요?
정우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전쟁 중에 실종되셨죠. 정우의 손이 갑자기 떨렸습니다. 전쟁, 실종, 전쟁은 언제였나요? 6.25 전쟁 때요.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이름은 조동만이라고. 물잔을 들고 있던 정우의 손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아가 급히 수건으로 닦았죠. 괜찮으세요? 놀라셨나요? 정우는 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조동만. 그 이름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정우는 12살이었어요. 피난 중 북한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죠. 그때 나타난 한 군인이 자신들 가족을 구해줬습니다. 그 군인의 이름이 조동만이었어요. 조동만. 정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아버지를 아시나요? 선아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평생 찾던 은인의 딸이 자신의 간병인이 될 줄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선아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조동만 중사가 북한군을 유인하며 소리치던 모습. 그 덕분에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정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선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서류 가방을 가져다 주세요. 선아가 가방을 가져오자 정우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정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시네요. 선아가 놀라서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운명이 이들을 이어준 거였죠. 사진을 본 순간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죠. 정말 아버지세요. 이렇게 선명한 사진은 처음 봐요. 정우는 선아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찾아 헤매던 은인의 딸이 자신을 간병하고 있었다니. 선아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25년 저는 12살이었어요. 피난 중 우리 가족은 북한군에게 둘러싸였죠. 그때 조동만 중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북한군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며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죠.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조 중사님은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선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이 이랬구나. 영웅적인 죽음이었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신 거였군요. 제 평생의 한이었어요. 조 중사님의 가족을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거네요. 정우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살아왔던 죄책감이 항상 있었죠. 선아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운명적인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죠. 정우는 선아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선아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병원 내 소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둘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정우가 선아만을 찾는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뭔가 수상해. 갑자기 친해진 게 이상하지 않아? 돈이나 유산 때문일 거야. 이런 소문들이 선아의 일상을 괴롭혔어요.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아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정우와의 인연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정우의 비서 이병수가 급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정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병수가 선아에게 물었어요. 어제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병수는 정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받으세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정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병수야, 중요한 걸 부탁하고 싶어. 정우는 선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선아 씨 때문에 할 일이 있어. 내 유언장을 작성해줘. 병수는 놀랐습니다. 유언장.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 아직.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준비해야 해. 그날 밤 정우는 선아에게 털어놓았어요. 선아 씨, 제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저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선아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아의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죠. 다음 날 정우는 병수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동만 씨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금이야. 회장님, 선아 씨 남편처럼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많아.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병수는 정우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가품이었죠. 하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의 유언장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아에 대한 의혹이 더 커졌어요. 분명히 유산을 노리고 있어. 아니면 왜 갑자기 유언장을 쓰려고 하겠어? 수간호사 박진희도 이런 소문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선아야, 조심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정우 씨는 제게 가족 같은 의미가 있어요.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진희는 선아의 진심을 알았지만 병원 분위기가 걱정스러웠어요. 정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선아는 밤낮으로 정우 곁을 지켰죠. 선아 씨. 정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의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런 만남도 없었을 거고요. 정우는 힘들게 손을 들어 선아의 손을 잡았어요. 조동만 중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훌륭한 딸을 키우셨다고. 선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정우를 동시에 떠나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병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우의 유언장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아 씨, 들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병수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조동만 희망기금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더불어 선아가 그 기금의 이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런 자격이 당신만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시작해 주신 일을 당신이 이어가는 거예요.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죠. 알겠어요. 아버지와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정우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평생의 수건을 풀었다는 안도감이었죠.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의 유언장 소식이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또 다른 소문이 번지고 있었죠. 정말 유산을 받는다더라. 어떻게 재벌을 그렇게 홀렸을까? 수간호사 박진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그만두래. 한선아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간병인이야. 정우 환자분과의 관계도 순수한 인연이라고. 사람들은 진희의 말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의혹의 시선은 여전했죠. 정우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선아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작은 기도를 중얼거렸어요. 정우는 이따금 미소를 지으며 선아의 손을 꼭 쥐었죠. 선아 씨, 당신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정우 씨 덕분에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병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조동만 중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죠. 선아는 조용히 울었어요. 3일 후 정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동안 정우가 도와준 사람들,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이병수가 선아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기금 설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사장 업무를 시작하셔야 해요. 선아는 아직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간병인이었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 병원으로 돌아간 선아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의혹보다 미안함과 존경의 눈빛이 더 많았죠.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선아야,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었어. 한 간호조무사가 다가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간호사 박진희가 선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 한 달 후 서울 시내의 조동만 희망이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어요. 선아는 이사장이 되어 정우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죠. 개관식 날 선아는 로비에 걸린 2개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나는 젊은 시절의 조동만, 다른 하나는 정우의 마지막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아버지, 정우 씨. 당신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방문객 중 한 노인이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선아에게 다가와 물었죠. 혹시 이분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선아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했으니까요. 한 사람의 희생이 시대를 넘어 또 다른 희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물론이죠. 긴 이야기지만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조동만과 이정우, 그리고 한선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온기를 남기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순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연이었죠. 밤하늘에 별이 뜨듯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세대를 넘어 빛을 발하며 다른 이의 삶을 밝혀주는 법입니다. 조동만 중사의 용기와 희생이 이정우 회장의 감사와 보답으로, 그리고 한선아의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기적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싹을 틀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